Q는 전하량이 플러스 3Q와 마이너스 Q인 두 전하 A,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일단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은 A는 플러스 3Q 그리고 F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고 B는 마이너스 Q 거리는 R이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전기력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전기력의 공식인 전기력 공식 F는 R 제곱분의 Q1, Q2 곱하기 비례상수 K. 근데 우리는 K를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풀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문제랑. 문제에서 거리는 R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R을 대입을 합니다. R을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해주고요. 그리고 Q1과 Q2는 A를 먼저 쓰든 B를 먼저 쓰든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A는 플러스 3Q B는 마이너스 Q 그래서 둘을 곱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힘의 크기가 F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는 R제곱분의 마이너스 3Q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거리를 2분의 1R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값을 2분의 R의 제곱분의 나머지 것들은 유지시키면서 3Q와 Q1과 Q2는 3Q 마이너스 Q를 유지시키면 값이 4분의 1 R 제곱분의 마이너스 3Q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거리가 반 줄어들면은 힘의 세기는 세져야 돼요. 그러면 요 번분수의 형태를 일반적인 형태의 분수로 바꾸게 되면 4분의 1을 위아래에 똑같이 4씩 곱해준다면 R제곱분의 4 마이너스 3Q 제곱 R제곱분의 마이너스 3Q 제곱이 F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한 값은 4F가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하면서 재성아 거리가 가까워졌어. 힘의 세기는 세진다 약해진다? 세진다라고 배웠어. 자, 힘의 세기는 제곱에 비례해서 세진다 아니면 그냥 1대1로 비례해서 세진다? 제곱. 그럼 거리가 반으로 줄였으니까 반의 제곱은 4분의 1. 근데 커져야 되니까 4배. 그래서 전기력 크기가 4F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의 특성을 생각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굳이 계산을 전부 다 하지 않아도. 그래서 둘 중에 내가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푸시면 돼요. 물리학적 개념과 의미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무식하고 진짜 끔찍한 방법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수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리학을 처음 접근했을 때 공식을 다 외워서 공식에다 그냥 전부 다 때려봤어. 그렇게 해서 내신은 1등급 나왔어. 그렇게 공부를 해도 내신은 1등급 나오는데 대신에 수능에서는 1등급이 안 나와. 수능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면은 나 이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럼 일단 공식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이만큼의 전기장이 작용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F는 전기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2 곱하기 Q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했죠.
자, 이 f 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근데 선생님이 요거 할 때 아까 전에 f 이퀄 eq라는 게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전기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거 전기장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반대로 전기력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공식을 써보는 거야. 어떻게? R제곱분의 Q1 4씩 Q2 1씩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1쿨롱 4쿨롱.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요 Q 값이 사실은 누구냐면은 전하 B를 놓았다라고 했잖아. 플러스 1C에 1쿨롱의 전하 B 플러스 1쿨롱의 전하 얘가 아까 얘기했던 단위 양전하예요. 따라서 요 이 값이 우리가 R제곱분의 4C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전하량이 마이너스 1C인 전하로 바뀌면은 전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쓰래. B 대신에 뭐지? 전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변화하지 않는다. 대신에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기장의 특징은 이렇게 보여. AA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장은 바뀌면 안 되겠지. 그치? 마지막으로 5번. 그림은 전하가 2쿨롱인 전하를 점 P에서 Q로 옮기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전하를 옮기는데 P에서 Q까지 가는데 10줄의 에너지가 필요했고요. 여기에는 전하가 2쿨롱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 전위차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였어? 전자 단위전하만큼에 있을 때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하니까 10줄을 2쿨롱으로 나누면은 5볼트로 쓸 수가 있다. 즉 1쿨롱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만큼 거야. 5볼트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넘어가서 전기력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조금 더 헷갈리는 저항, 소비 전력, 그리고 직렬연경, 결률연경, 합성 저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목이 아파서. 자, 소비 전력은 기본적으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할 거야. 자, 이제 조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순서를. 그래, 앞에서부터 처음 이제 우리가 1시 한 20분부터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서 이제 터지는 거. 잘 들어야 돼. 자,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얘를 전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치?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사용을 할 때 전자를 하나만 쓰나? 아니겠지. 여러 개의 전자들을 묶어가지고 사용을 해. 그래서 전자의 개수, 얼마나 많은 전자가 짧은 시간 동안 통과를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근원이 어떠한 형태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 그치? 여기까지 배웠어. 맞잖아. 그래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떤 원자나 다른 입자들의 충돌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얘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운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야?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런데 꼭 얘가 열 에너지여야 될까? 열 에너지가 아니라 빛 에너지일 수도 있고 소리 에너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떠한 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 운동 에너지가 회로를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소비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세보자. 어떻게 하면 셀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시작 지점을 세야겠지. 시작점에 전압과 그리고 전류의 양을 다 세.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랑 개수를 다 세서 곱하면 뭐가 되겠어? 얘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가 될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마치 어떠한 전원 장치가, 전기를 주는 장치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포스와 파워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이 눈치를 채야 돼. 포스라고 사용을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물체한테 빵 하고 힘을 주면 얘가 모양이 바뀌거나 운동이 바뀐다는 거고, 파워라고 얘기하는 요 형태의 힘은 힘이 아니지, 그냥 파워는 파워야. 물리학에서는 얘는 한국말로는 둘 다 힘이긴 한데 실제로 의미하는 게 다르잖아. 자, 힘이 난다 할 때 그 힘이랑 힘을 주다 할 때 그 힘은 두 개 같은 말일까? 하나는 실체가 있고 하나는 실체가 없잖아. 얘 같은 경우가 그 실체가 없는 그 파워야. 우리가 다른 말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밥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네, 밥 먹으면 힘이 나네. 두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 어떠한 전원 장치가 낼 수 있는 총 에너지를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이걸 우리가 근데 번역을 이딴 식으로 한 거야. 어떻게? 전력을 힘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야. 한국말로는 두 개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떤 거라고? 어떠한 전원장치, 건전지에서 나올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얘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가 얼만큼씩 나올 수가 있는가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전력을 내가 사용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요 파워를 뿜어냈어.
그러면 이 파워를 누군가가 쓸 거야. 어떤 애 지금 우리 저런 TV나 아니면은 온풍기 같은 냉난방기 이런 애들이 사용을 하겠죠. 요렇게 쓸 거야. 쓰면은 얘가 무엇이 줄어들어? 총 에너지의 양이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거야. 이 감소한 양을 우리가 얘를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은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W는 아니지. P는 얘도 똑같이 VI로 계산을 해. 다만 어떤 애가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자,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이제 봅시다. 이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할 거야. 자, 지우고 책에서 얘기하는 거 뭐야? 우리 이렇게 나와야 돼.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류는 전자의 수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금의 차이가 생겨.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자가 선생님이 30만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30만 개의 전자가 있는데 하나는 요만한 곳을 통과를 하고요. 하나는 이만한 곳을 통과를 할 거예요. A와 B를 통과를 한다. 둘의 속도가 같아. 그럼 A를 통과할 때랑 B를 통과할 때 누가 더 많은 전자가 통과할 수 있을까? B. 그렇죠. B가 더 많이 통과를 할 거야. 그럼 A랑 B가 전류의 양이 같으면 될까? 뭔가 이상해. 그치? 전류의 양이 같다라고 보기에는 한 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애가 얘가 더 많은데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 뭐야? 얘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단위 시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 통과한 전자의 수로 우리가 나타내요. 이걸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 속력이라고 하잖아. T분의 S. 그럼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 수는 어떻게 해야겠어? T분의 Q.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지 저항은 아까 전에 얘기를 많이 했고 대신에 이것만. 저항은 전압과 전류가 일정할 때 물리에서는 누구를 일정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이때 저항값이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은 I분의 V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을 이제 또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V와 R이 일정한 경우에는 I는 R분의 V. 그럼 이번엔 V가 일정하면 V는 IR. 이때는 I와 R을 일정하게 둔다. 어이씨, 갑자기 선생님 뭘 일정하게 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을 합시다. 아까 요거라 그랬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문제를 푸는데 자, 어떤 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철수는 학교를 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고 있는 철수는 내가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걸음 속도를 측정을 하니까 나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걷는 친구라서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4km/h의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굉장히 빠른 친구야.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애기들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알지? 우리 너네들은 못 보겠지만 선생님이 낮에 이제 가끔 출근을 하면은 차 끌고서 이렇게 막 이제 2시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1시쯤에 나오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태권도장 선생님이랑 같이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건너가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너무 느려가지고 다 이제 초록불이 이제 켰는데 꺼질 때까지 건너.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야. 아무튼 이 4km/h의 속력, 시간당 15분에 1km씩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근데 얘가 철수는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간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보고 어떤 걸 계산할 수 있어? 아, 속력 알고 거리 아니까 시간을 구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선생님이 일정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거리랑 속도는 지정되어 있지 지금. 그럼 얘는 변화하면 돼? 안 돼? 안 돼.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일정하다라는 건 얘가 상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수일 때 문제에서 얘가 상수이고 얘가 변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소비 전력이랑 소비한 전기 에너지. 얘는 좀 차이가 있어.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뭐냐면은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라고 써있는 저게 뭐냐면 내가 그 저항 자체가 저항이 소모한 총 에너지를 뜻해. 아까 전에 내가 총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전기 에너지에다가 전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을 하면은 얘한테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걔가 필요한 거, 걔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는지를 알면은 이거를 내가 사용하는 동안 내가 이 물건을 쓰는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한 총 에너지 값은 W는 VIT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꿔가는 거야. I는 T분의 Q잖아. 그치? 대입을 하면은 얘를 조금 바꿀 수가 있겠네요. Q, V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자, V는 IR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V 대신에 IR을 대입을 하면은 이때는 I 제곱 R T I 대신에 R과 V로 대입을 하면은 R분의 V 제곱 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언제 쓰는가가 더 중요해. 언제 쓸까? 우리가 기준으로 둔 요 세 개 중에 내가 보고 싶은 요 i가 상수값이 아니야. 변수야. 전류가 바뀔 수도 있대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전류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V를 기준으로 사용을 할 거야. 그런데 V를 기준으로 쓰려면 V는 IR 이 공식을 써야 돼. 이때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주어질 거야. 어떻게? 저항이 몇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저항이랑 이거지? 저항이랑 전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 전류에 대한 값이 변수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R분의 V를 대입을 하면서 전류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고 문제를 풀 때 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식을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직렬, 병렬 영역까지 얘기를 합시다. 선생님이 처음 한 번은 수식을 완전히 제외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한 번은 수식이 없는 채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설명을 할 때는 수식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수식이 없는 설명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성아 혹시 여기 안 잘리고 잘 나오니? 뒤에 한번 확인해 줄래? 네.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여기 전원장치, 건전지에서 계속해서 전자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뿜어져 나온 전자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들어갈 거야. 전자가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서킷, 회로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회로가 도는 동안에 첫 번째 저항이랑 두 번째 저항이 있지. 선생님이 얘들아 그 의리 게임이라고 알아? 너네들은 이제 아주 착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TV에서나 봤겠지. 실제로는 하는 거를 본 적은 없을 거야. 나중에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끼리 막 음료수를 막 이렇게 한 2리터 막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서 맛없는 걸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의리 게임을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야. 마지막 사람이 다 마시는 거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의리 게임이라고 하면 안 돼. 맛있는 거라고 하자. 맛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맛있는 거야. 두 쪽 풀을 선생님이 한 조각 가져왔어. 하나밖에 없어. 선생님 이거를 한 바퀴를 돌릴 거야. 그럼 마지막 사람은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조금밖에 못 먹을 거야. 자, 여기에서 두 쫑크를 가지고 있어 얘가. 두 쫑크를 가지고서 돌려. 그럼 첫 번째 저항이 두 쫑크를 어떻게 한다고? 많이 먹는다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조금은 남겨줘서 이쪽으로 보내. 자, 실제로는 얘네들이 완벽하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100만 원어치가 있고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저항이 30만큼의 에너지를 필요해 하고 3만큼 필요하고 얘가 7만큼씩 필요하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나는 3만 있으면 되고 너는 7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이거 100이나 들어있으니까 30대 70으로 나눠 갖자라고 생각을 할 거야.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들어가.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안 나와. 왜 그렇게 안 나오냐면 얘가 100으로 잘 안 들어가. 몇으로 들어가냐? 100이 아니라 5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5가 들어오면 앞에서 3 쓰고 나머지 2만 얘한테 줘. 그럼 얘는 작동을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론적으로 항상 100이면 100 무조건 공산주의 마냥 잘 나눠 가질 거야. 앞에 얘기했던 거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할 거는 이론적인 상황이야. 이론적인 상황은 뭐라고?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도 이론적으로는 뭐야? 세계 최고의 이론이에요. 사실. 아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서 망한 거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잖아.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걸 보고 옆 친구도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잘 살자.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옆 친구는 아씨 네가 했는데 내가 왜 해?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그래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100개를 넣어줬어. 그럼 한 바퀴 돌아서 와서도 개수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수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값이 변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갑을 100개를 돌린 거야 지금. 그럼 그 안에 돈이 막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빼서 쓰는 거야. 그래도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여기 뭐가 있어야 돼? 100개의 지갑이 있어야 돼요. 100개의 수레 안에 100개의 수레 안에 석탄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석탄 수레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 딱 사용을 하고 너한테는 요만큼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1대1, 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3대 7로 30대 70으로 정확히 나눠서 가져가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서는 얘네들이 일정한 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얘가 갖게 되는 값이랑 얘가 갖게 되는 값들이 서로 전류는 서로 같아야 되고요. 왜? 전류가 같은 이유는 뭐야? 100개의 수레가 그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레의 개수가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바뀌어? 석탄의 개수가 바뀐다고. 석탄은 뭐야? 에너지야. 그래서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저항의 값에 따라서 저항 값이 사용하는 양이야. 저항 값에 비례해서 전류가 똑같이 값이 바뀌게 돼. 전압, 필요한 에너지 값이. 하지만 병렬 연결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100개의 수레를 보냈는데 여기서 나눠 가지게 돼. 애초에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은 100개가 여기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부분은 일로 가고 일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애초에 나눠 가질 때 정해져 있는 채로 이미 나누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50대 50으로 나눴어. 그러면 이 R1이라는 애랑 R2로 50대 50으로 들어갔으면 R1, R2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내가 50개를 다 써도 내가 여기서 남겨도 얘가 그걸 쓸 수 있어? 없어. 왜? 이미 수레는 반대편으로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바뀌지 않는 건 있어요.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우리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모두 다 써야 돼. 100개 에너지를 다 쓸 거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나눠 갖자라는 거야. 광차를 잘 보낼 거야. 어떻게 보내냐면 자, R2라는 애는 기본으로는 저항이야. 레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했죠. 저항이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어.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른다, 잘 안 흐른다? 잘 안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R1보다 R2가 값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광차는 R1 쪽으로 흐를까? R2 쪽으로 흐를까? 자, R1은 포장도로고요. R2는 비포장도로야. 어디로 가고 싶니? 포장도로로 많이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R2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다들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R1 쪽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돼. 전류의 값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차피 전압은 이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바뀌지 않아. R1이나 V1이나 V2는 변화가 없어요. 왜? 끝단의 값은 똑같이 100에서 0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이차는 바뀌지 않고요. 대신에 I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P 전체 전력은 100개를 다 쓰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어. 100개에 뭐 1줄짜리를 100개 이렇게 다 쓰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여기서 사용한 거 V1, I1 더하기 V2, I2를 하면은 얘가 다 쓴 거가 돼야 된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 얘의 양이 많아질 거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전압은 모두 똑같지만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적은 쪽으로 늘어날 거다. 적은 쪽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많아. 수식이 몇 개야. 이게 전류, 전압, 전체 전압, 전체 전류
합성조합, 소비전력, 전체 소비전력 이렇게 다 써있잖아. 이걸 우리가 수식을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전부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러면 핵심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류.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와 같다. 왜? 레일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맞지? 오른쪽 병렬 연결 전류 한 바퀴 도는데 레일이 두 개로 갔어.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고 끝에 들어오는 거는 바뀌면 안 돼. 대신에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 마지막이랑 같아야 되겠죠. 들어간 거 나간 거. 결국 100개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저항이 낮은 애랑 높은 애가 있으면은 어디로 가고 싶다고? 잘 안 맞는 애한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항의 역수로 비례해서 얘네들이 들어갈 거다. 저항의 역수면은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커지게 된다. 자, 두 번째 전압. 두 번째 전압. 전압 같은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압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옮겨가는 데 동안 필요한 총 에너지를 얘기하기로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간이 몇 개야? 두 개의 구간으로 우리가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1번 구간의 전위와 전위차와 2번 구간의 전위차를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전압이 될 거예요.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여기야.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몇 번이야? 두 번 바뀌었지. 그래도 얘네들 다 더하면 몇이야? 경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니까 얘 위치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야. 여기선 어떻게 되겠어? 그냥 요렇게 떨어뜨린 거야. 두 개잖아 이번에는. 두 개를 떨어뜨린 거야. 두 개를 떨어뜨렸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똑같은 거리를 떨어뜨리는 게 두 개 있으니까 얘의 전위차와 얘의 전위차 두 개 다 어떻다? 같다. 라고 해서 V1은 V1이랑 V2와 같다. 전체 전압이랑 전체 전류는 V는 IR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시면은 저렇게 됩니다.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시고요. 합성 저항값. 사실 합성 저항 조금 이따가 지금 해야 되는구나. 자, 시험 문제는 이걸 갖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미쳤니? 정신 나갔니? 갑자기 대답하니? 제일 중요해 합성 저항. 왜 안 써지니? 응? 응? 합성 저항. 저항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어떠한 것의 움직임을 막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특히 우리는 전자의 움직임을 막을 거야. 그렇다면은
저항은 아까 전에 잠깐 봤지만 요만한 길이랑 이만한 길 A와 B 중에 어느 길을 선호한다? B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저항이 가는 길은 항상 어떤 길이냐? 비포장도로야. 근데 그 비포장의 수준이 다른 거지. 산악자전거 타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오프로드 달리는 차량들 영상 본 적 있니 혹시? 그거 보면은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덤프트럭이 아니지 엄청나게 큰 그 픽업 트럭 같은 애들이 막 바위 이따만한 거 막 그냥 넘어다니고 하잖아. 그러한 상태의 저항의 길이 있고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우리 시골길 같은 그러한 오프로드가 있고 그런 데를 어차피 걸어 다니는 거야. 왜? 모든 도선에는 다 저항이 존재를 하니까 완벽한 그 아스팔트 길은 없어. 그런 거는 비싸. 초전도시니까 너무 비싸지. 안 돼. 그런 거 쓸 수가 없어. 아무튼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갈 거야. 그럼 울퉁불퉁한 길을 짧게 가는 거랑 길게 가는 거랑 1번 길이랑 2번 길 누가 더 큰 저항일까? 누가 더 큰 에너지를 손실을 봤을까? 2번이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저항은 좁은 곳과 긴 곳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합시다. 저항을 직렬 연결했어. 그러면은 길이 길어진 거야. 그러면 저항 1번이랑 저항 2번을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곱해야 될까 나눠야 될까? 그냥 더하면 돼. 이게 직렬에서의 합성 저항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개를 길을 나눴어.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으로 나와. A에서 B로 바뀐 거랑 마찬가지라. 그럼 값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얘가 R1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을 계산한 게 얘가 전체 합성 저항의 역수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역수 계산법을 사용을 하니까 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얘를 다시 계산해서 R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 통분해가지고서 그냥 계산한 거야. 그래서 합성저항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 소비 전력은 그냥 각각 들어간 P를 각각 값들 P 값을 전부 다 더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P equal V1 I1 얘는 P equal V2 I2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저 I 값이 변하기 때문에 I를 무엇으로 바꾼다? I를 R1분의 V로 바꿔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P1이 R1분의 V제곱 R1이 아니라 P1이죠. P2가 R2분의 V제곱. 그럼 P는 P1 플러스 P2니까 R1분의 V제곱 플러스 R2분의 V제곱 하니까 어떻게 돼?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곱하기 V제곱 얘가 뭐야? R분의 1 V제곱 그래서 R분의 V제곱 전체 합성제곱분의 V제곱 R분의 V 아까 뭐였어? I였으니까 얘는 V I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P는 V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얘가 P equal VI를 계산을 할 때 전압을 각각 소비 전력을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더한 것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쳐서 합성 저항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전력을 구한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금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 안전한 전기 사용. 그럼 병렬 연결은 왜 사용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병렬 연결의 장점은 뭐냐면 관리가 편해. 자, 지금 선생님이 TV 쓰고 있지. TV를 사용을 하고 있어. TV가 병렬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은 아까 같은 이러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내가 R1에서 나 얘를 쓰고 싶지 않아 하고 스위치를 껐어. 저렇게 꺼버렸어. 첫 번째 거를. 그럼 R2는 어떻게 될까? 같이 꺼져, 직렬. 하지만 병렬은 각각 개별의 회로로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끄면은 나머지도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정의 분전반 같은 애들은 우리가 병렬의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멀티탭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저 네온 사인도 저렇게 병렬로 되어 있다. 즉 독립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병렬을 쓰고, 직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얘를 관리할 때 사용을 해요. 우리 요 두꺼비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얘 있지? 얘가 나머지를 통째로 관리를 하고 있는 애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목이 아프고 나이를 먹으니까 3시간을 연강을 하는 목이 아파요. 축전기를 얘기를 해요. 자,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원래 축전기가 고등학교 3학년과에 있었어. 물추에 있었단 얘기야. 그때는 이 축전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 RLC 회로라고 얘기해서 요 인덕터가 컨덕터, 콘덴서, 커패시터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있었는데 얘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빠져서 평행판 축전기 정도의 내용만 나오게 돼서 좀 많이 쉬워졌어. 자, 그럼 이제 축전기라는 거 들어본 사람, 어디다 쓰는지 아는 사람. 우리가 회로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항이야. 저항까지는 다들 들어봤었지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 꼬마전구. 꼬마전구 들어봤잖아. 저항이랑 꼬마전구. 트랜지스터. 뭐 들어본 것 같아. 생긴 건 잘 모르겠지만 들어본 것 같아. 트랜지스터까지는. 자, 그런데 사실은 축전기가 트랜지스터보다 더 중요하네. 더 먼저 발명이 되고 먼저 사용이 되고 있었어. 자, 왜 그러냐? 축전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병렬 연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회로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병렬을 땅 하고 끊었어. 그러면은 여기 100개가 원래 나눠서 들어가던 게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 얘는 처음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돼. 그럼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내가 전기장판을 틀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장판이 세졌어. 좋을까 나쁠까?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회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축전기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저장을 하는 장치야.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게 저장을 하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축전기야. 전하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야. 그래서 보통 축전기의 사용 방법이 두 개인데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조 전원.
순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모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빵 하고 터트릴 수 있겠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때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드냐? 요렇게 만드는 거야. 요렇게 얘네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야. 이 사이에 부도체들을 끼워 넣어요. 더 쉽게 만들려면. 자, 부도체를 끼워 넣으면 이 사이가 이제 서로 직접적으로 닿질 않죠. 뭐 공기가 이렇게 있어도 서로 직접적으로 닿질 않아.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얘네들끼리 전기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은 전압이 쌓여야 돼. 마치 하늘의 구름에 엄청나게 높은 전하가 쌓이면 어떻게 돼? 공기를 뚫고 꽉꽉꽉 하면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거를 활용해서 만든 게 평행판 축전기예요. 이렇게 전하를 쌓을 수가 있게 됐어. 자, 그래서 여기에 쌓여 있는 전기 에너지를 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갖다 놨다라고 써있는데 중요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해놓고 얘를 열면은 충전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자 계속해서 충전을 하는 도중에는, 충전 중에는 얘가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를 거야. 그런데 얘가 충전이 된 상태에서 닫아주면 이제 어디로? 하나의 회로가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양쪽으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 저항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쓰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A, B 사이에 전하량이 없으니까, 전위차가 없으니까 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완전 방전된 상태로 존재를 한다.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금속판의 면적에는 비례를 하겠지. 금속판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반비례한다라고 했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가 저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고 가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모자르니까 아직 못 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고 가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겠네? 그럼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양도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멀어야지 얘네들 아무리 힘을 많이 줘도 달라붙질 못하는 거야. 번개가 치질 못한다. 그런데 얘네들 거리를 조절을 잘 못하고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걸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콘덴서가 터져.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커패시터는 커패시터 축전기라는 애는 중요한 건 얘가 여기서 여기로 번개가 떨어지는 순간에 얘는 고장나. 그래서 이걸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 축전기 어디에 쓴다? 큰 에너지를 만들 때, 심장 충격기나 카메라 플래시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축전기의 전하량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콘덴서 마이크나 컴퓨터의 키보드 같은 거, 글자판을 누를 때 축전기가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누르니까 어떻게 돼? 가까워졌지. 그럼 이 사이에 무엇이 어떻게 된다? 번개가 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러. 어떻게 돼? 그럼 전기신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 이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원래 감압식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전식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전식 터치 스크린에 의해서 전극을 손가락을 건들게 되면은 그 전하량이 변하면서 얘가 전하량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게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이고요. 전기 용량식 압력 센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누르면 진동판이 휘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전하량이 변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측정기는 이만큼.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 부분은 이만큼이면 충분히 다 얘기를 했고, 이것만으로도 많은 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136쪽이랑 137쪽이 있고 136, 137을 책에 있는 걸 따라 하면서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36, 137 책에 있는 거 따라서 계산 다 나와 있고 다 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쭉 계산을 해봐.